형광등 100개를 켜놓은 듯한 아우라. TV조선이 개국 첫 방송에서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의원을 인터뷰하며 넣은 자막은 일종의 밈이 돼서 널리 패러디되고 아직도 회자되고 있죠. 당연히 좋은 의미로는 아닙니다. 원광수 시장의 연초 순방에 등장한 공무원들의 손 피켓 문구를 보면서 13년 전 이 자막이 떠올랐습니다. 원광수 시장이 직접 SNS에 올린 걸 보면 별다른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즐기는 것 같아 더 황당하죠. 제가 다 얼굴이 화끈거리는데 지금이 2024년이 맞나 싶습니다. 아부를 할 거면 차라리 시민들을 상대로 하면 어떨까 싶은데 공교롭게도 원광수 시정 1년 반 동안 시민들을 대상으로 고소 고발을 한 게 확인된 것만 38건에 달한다고 하죠. 아주 일관되고 노골적인 경향성을 우리가 거듭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2024년 2월 16일 금요일 원주 아는 척 109회 첫 번째 순서입니다. 세상을 바꾼 관심 아는 척에서 시작합니다. 거운과 원주를 이야기하는 풀뿌리 팟캐스트 원주 아는 척 2주 만에 인사드립니다. 조은지입니다. 설 연휴 잘 보내셨나요? 네, 잘 보냈습니다. 국인 씨 옆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는 이번 설은 조금 더 바쁘게 지냈던 것 같아요. 이사하고 난 뒤에 바로 이 명절 연휴여가지고 맞아요. 가족들 다 오셨을 거 아닙니까? 네네. 새로 집들이 겸 해가지고 맞아요. 정신없었겠는데요? 그래서 설 연휴 직전까지 이제 가족들이 오시니까 미처 다 하지 못했던 집 정리를 하느라 좀 정신이 없었고. 그러면 일가 친척과 함께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즐거운 명절 함께 손님들이 오시는데 그래도 정리가 참 다 된 편입니까 지금은? 일단 보이는 곳은 그렇죠? 다 했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 이사를 짐 정리를 하면서 느끼긴 했는데 아직도 이게 어디 있지라는 짐들이 좀 있어요. 그렇죠. 네. 디테일하게는 그런 걸 또 찾아 나가야 되잖아요. 한 뭐 몇 달 걸리죠, 그것도. 맞아요. 나중에 발견되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게 조금 힘들고 그리고 계속 저희 집으로 오시니까 그렇죠. 또 이제 그러니까 본가가 원주시니까 사실상 일가 맞아요. 친척분들도 네. 대부분 원주에 계시고 국인 씨 집이 약간 지금 거점이 되고 있는 건가요? 네네. 왜냐면은 이전에는 저희 이제 처가 식구분들이 다 같이 모일 만한 공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조금 집이 다들 그렇게 큰 평수가 아니어가지고. 근데 지금은 또 넓은 평수로 이사하시지 않았습니까? 네네. 성공하셨네요. 그래서 저희 처 외할머니께서 굉장히 흡족스러운. 드디어 네. 이게 아주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집을 얻었구나. 맞아요. 다 이렇게 모여 있는 걸 보시면서 이제 흡족해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그림을 상상하셨던 네. 또 첫 명절이 됐군요. 맞아요. 네. 어제 잘 보내신 것 같아서 네, 저도 기분이 좋은데 저 같은 경우는 감기를 얻어먹었는 같은 그러니까요. 느낌인데요. 지금 목소리가 잘 안 나옵니다. 남양주가 저는 본가여가지고 남양주 잠깐 갔다 왔고요. 뭐 잘 보내다 왔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 전에는 제가 사실 또 최근에 윤하 콘서트도 한번 다녀와가지고 맞아요. 네. 인상 깊은 근황은 그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도 이번에 굉장히 큰 곳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했죠. 체조 경기장. 네네. 그 국내 이제 여성 솔로 가수 중에서 6번째라고 하더라고요. 이 체조 경기장에서 한 거는 확실히 크던데요. 네, 진짜 한 10,000명 정도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거기가 그러니까 그 정도 티켓을 파워가 있어야 갈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매진이 굉장히 빨리 됐어요. 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티켓팅 할 때. 저희 같은 이제 올드 팬들은 초창기 막 오디션 뭐 기다리다 이제 처음 부를 때부터 팬이 되는 사람들은 이제 에이징 커브가 오지 않았겠습니까? 네네. 젊은 친구들한테 쉽지 않다. 이 사건의 지평선 이후로 유입된 팬들에게는 첨단 기술로 무장한 이 팬들에게는 이 손으로 아날로그로 상대하기는 쉽지 않다는 걸 느끼고 있는데 가 보니까 확실히 소위 말해서 뭐 뉴비 팬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를 느낄 수가 있었던 것 같고 보란 듯이 근데 이제 윤하가 이날은 이제 옛날 곡들을 많이 편성해가지고 데뷔 또 20주년 기념이었기 때문에 아주 또 흡족한 공연이 아니었나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공교롭게 2월 3일이 저희가 이사한 날이어가지고 이 많은 일이 있었군요. 신나게 체조 경기장에서 네. 체조 경기장으로 윤하는 새롭게 이사를 했다. 그 집을 이제 장기 렌트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오늘 한번 쓰고 그냥 나가는 것이냐. 약간 호텔처럼 그렇죠. 잠깐 하루 숙박으로 끝날 것이냐도 관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일단 덕질 얘기 잠깐 해봤고 여러분들 보내주신 이야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분이 보내주셨어요.
먼저 이동규님. 안녕하세요. 이런 방송이 있는 것을 인스타로 처음 알았는데 너무 반갑고 좋네요. 원주에서 태어나서 초등학생 1학년부터 고3까지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원주 횡성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살고 있는 토박이입니다. 그래서 원주를 정말 좋아하고 관심도 많습니다. 원주가 더 살기 좋은 곳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종 사연 보내겠습니다. 초등학교도 교사로 일하고 계신 또 이동규님께서 저희 방송 또 잘 들어주신다고 보내주셔서 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거 읽어주세요. 아, 네. 주비님이 보내신 사연입니다. 굳이 또 보내주셨네요.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콕 아마 여기서 소개될 걸 알고 이렇게 써주신 게 아닐까 싶은데 우재 씨 혹시 드라마 건불류는 언제 다 볼 예정이신가요? 문어발에서 드라마 12부작이면 설 연휴 동안 충분히 다 볼 수 있다는 멘트를 듣고 질문을 보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얘기가 뭔 맥락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작년 7월에 올라갔던 81회 주비로드를 보시면은 건불류를 아직도 안 봤냐 몇 년 전부터 보라고 그렇게 추천을 했는데 그거 이제 연장선상으로 이렇게 또 보내주셨네요. 또 아예 이야기. 그러니까요. 또 출연자께서 이렇게 보내주실 줄은 몰랐는데 저희가 또 방송에서 OTT 콘텐츠 추천을 또 지난 방송 때 했었기 때문에 마침 또 생각이 났던 것 같은데 네, 보셨나요? 역시 못 봤죠. 아니 지금 뭐 본가도 간신히 내려갔다 왔다니까요. 일정이 막 촉박해가지고 봐야죠. 그래도 올해 안에 보지 않겠습니까? 이 건불류 정주행의 여정. 다음 주비로드 그때까지는 꼭 봐야지 이런 말을 또 안 듣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자업자득이죠. 누굴 탓하겠습니까? 꼬리표처럼 다 볼 때까지는 감수해야 되는 게 아닌가 따라다니는 걸. 차라리 안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또 될 수 있지 않을까. 계속 안 보는 거? 네. 지금 계속 그러고는 있습니다. 그래도 궁금하긴 해요. 제가 한 8회까지 봤는데요. 오, 그래도 거의 다 보셨네요. 다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무실동 불주먹님이 보내주셨어요. 원주 경찰서장이었던 김택수 씨 어디 가셨는지 아는 척 좀 해주세요. 경찰이 시민 다치게 하겠냐며 강제 연행 없다고 하고 아친 묶어서 강제 연행한 피노키오 서장님 코 잘라서 땔감 써야 하거든요. 라고 또 보내주셨는데 원주 경찰서장으로 박동현 경무관이 얼마 전에 이제 부임을 했죠. 이게 경무관급으로 이제 격상이 됐습니다. 원주 경찰서장이. 맞아요. 네. 우리 집 뭐 경무관이 어느 정도 위치냐 했을 때 저 찾아보니까 이제 군대로 치면 준장이죠. 이제 원스타. 원스타급이다. 경찰의 이제 원스타다. 그래서 여단장급이 됐다. 그러니까 원래 연대급이었는데 여단급이 됐다 이렇게 비유하면 돼. 그동안은 대령이 이제 맡았는데 대령이 이제 총경이죠. 경찰에서는 총경급이었는데 이제 상향이 됐다. 원주가 그만큼 도시 규모가 커졌으니까. 그렇게 비유하면 뭐 이해 안 되세요? 전혀 안 되죠. 안 돼요? 저는 소셜 에이전트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원스타 높다는 거 알잖아요. 그건 알죠. 높다. 그건 알죠. 장군이 왔다. 저도 서울의 봄 봤습니다. 그래, 그 원스타부터 다르잖아요. 대우가. 맞아요. 그런 거 있고요. 전임인 김택수 총령 어디로 갔냐? 강원경찰청으로 갔습니다. 강원경찰청 자치경찰지원과장으로 지금 발령이 돼서 춘천으로 가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네. 하여간 뭐 여러 이제 분들이 근황을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분도 얽힌 게 많기 때문에 하여간 여러분들. 원주 안척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받고 있습니다. 방송을 들은 후기도 좋고요. 뭐 원주에 살면서 겪은 소소한 에피소드, 뭐 요즘 고민 같은 거 어떤 이야기도 좋습니다. 많이 보내주세요. 저희가 뭐 댓글로 구글 폼 링크 다 걸어놨고요. SNS 들어가셔도 다 나와 있으니까요. 아까 이동규님이 종종 사연도 보내겠다고 하셨는데 뭐 긴 사연 한번 편지처럼 보내주셔도 저희가 또 재밌게 잘 살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연기도 좀 하면서 자신 있으시죠? 그럼요. 그런 것도 좀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어쨌든 많이 보내주시고요. 공지 하나 더 할게요. 원주 아는 척이 이제 여러분들의 후원을 받습니다. 물론 뭐 지금처럼 그냥 들어주셔도 너무 감사하죠. 그렇죠. 너무 감사하지만 저희가 이제 제작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더 만약에 이제 도움을 주고 싶으시다. 그렇다면 후원도 한번 고려를 해주시면 저희 원주 아는 척에게 너무나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제작비로 좀 보태는 데 쓸 예정이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관련 안내사항 댓글 또는 이제 영상 설명 또 이제 SNS에 첨부할 테니까 한번 관심 살짝 좀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감기가 걸려서 왼쪽 눈에 눈물이 흐르는데 이게 결코 또 자기적인 그게 아니라 갑자기 감기 기운이 확 물려와서 후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제작 현실을 바로 관련 게 아니고요. 진짜 죄송합니다. 지금 공교롭게 왼쪽 눈에서 눈물이 자꾸 나네요. 재채기가 막 나올랑말랑 해가지고 하여간 저도 이러지 마요. 되는데 안 돼. 이런 컨셉입니다. 저희 뭐
네. 그냥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만은 그럼요. 후원 한번 혹시 또 가능하시다면 또 관심 있으시다면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한번 공지 드려봤고요. 오늘 109의 1부는 원주통신과 대신 전해드립니다. 준비돼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한 주간 원주의 중요한 뉴스를 논평합니다. 원주통신. 원주통신 첫 번째 제가 꼽아왔습니다. 끝나지 않는 시장님의 역전 재판인데요. 원주시가 민선 8기 들어서 시정에 비판적인 시민들 향해 고소 고발을 남발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죠. 네네. 원주 MBC가 또 보도를 하기도 했는데 확인된 것만 현재 38건에 이른다. 이게 이제 원주 경찰서 관할로 된 게 이게 38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강원 경찰청이라든지 아니면 중앙의 검찰이라든지 또 민사 이런 것까지 합치면 그 수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민선 8기가 이제 한 1년 반 정도 조금 더 지났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벌써 38건 플러스 알파일 수도 있다는 건 많은 수치가 아닌가. 그쵸. 네. 그런 생각이 들죠. 대표적으로 아카데미 극장 철거 반대에 나선 시민 26명을 업무 방해로 고발했고요. 전임 시정에서 법정 문화도시 사업을 수행한 창의 문화도시 지원센터도 국고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사용했다며 이제 고발한 바 있습니다. 이 소식은 뭐 저희가 계속 전해드렸었기 때문에 잘 아실 것 같고요. 아카데미 극장은 철거 업무를 방해받은 업체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냈는데도 원주시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하고, 특정 감사에서 총체적 업무 부실을 확인했다던 문화도시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죠. 그렇기 때문에 원주시가 무리하게 시민을 고발하고 감사도 짜맞추기로 진행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각에선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원광수 시장의 인사 문제를 연이어서 보도한 원주 MBC와 취재 기자를 상대로는요,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1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또 제기를 했어요. 또 원광수 시장이 일회용 반창고로 비유돼 지역사회에서 회자되고 있음을 칼럼에서 언급한 원주신문은 시청 일부 부서에서 구독을 취소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 언론 탄압이라는 비판이 저 중앙인 미디어 오늘에서도 보도가 나올 정도로 전국적인 좀 이슈로 되고 있더라고요. 이게 한마디로 봤을 때 좀 옹졸한 행보가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해볼 것 특히 이렇게 같죠. 구독을 취소하거나 그거 아니야, 유튜버들 마음에 안 들면 구독 취소합니다. 약간 이런 느낌일 텐데,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래도 이제 그동안 이제 해왔던 게 있는 건데, 맞아요. 갑자기 이거를 끊는다는 거는 의도가 있어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정에 비판적인 보도하면은 구독 끊고 흡족한 보도를 하면은 갑자기 새롭게 해가지고 다시 구독을 하고, 요게 이제 좀 그렇잖아요. 그런 거에 관계없이 계속 해왔던 건데, 너무 이렇게 모양새가 만약에 실제 이 주장처럼 이것 때문에 구독을 취소했다면은 이거는 당연히 좀 그렇잖아. 이게 뭐 비판이라고 하기도 그래. 좀 속이 좁은 거 아니냐. 맞아요.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언론사를 상대로 이게 손해배상이라는 게 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뭐 할 수는 있죠. 정말 뭐 악의적인 왜곡 보도라면은. 근데 보면은 이게 이제 언론중재위원회에서나 이런 데서도 이제 조정이 성립이 안 되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하여간 좀 애매하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 잘못된 보도라고 언론중재위원회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안 내려준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런 거 봤을 때.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걸 법정으로까지 끌고 간 건데, 사실 뭐 저도 그 보도를 봤지만은 충분히 합리적인 의혹 제기가 아닌가.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뭐 대놓고 이거를 뭐 정말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이걸 했다라고 과연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그 보도를 보고 그렇게 생각할까 싶기는 한데,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저는 공직자가, 특히 선출직 공직자가 이렇게 언론을 상대로 뭔가 고소고발로 이렇게 대응을 하는 게 좀 지양해야 될 자세가 아닌가 싶은데, 이렇게 바로 고소고발로 그냥 대응을 해버리는 게 과연 좋은 태도일까? 너무 화가 많이 나셨던 게 아닐지, 본인의 명예가 그렇게까지 훼손됐다고 생각하셨기 근데 때문에. 뭐 이게 일관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 원광수정은 뭐 늘 불통 행정이라는 비판을 지금 달고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대화와 타협이 아니라 쉽게 이렇게 고소고발로 대응하는 모양새가 영 좋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만은, 지금까지 행보를 봤을 땐 또 어울리는 측면도 있다라는 생각이 교차를 하고요. 아쉬운 것은 사실 원광수 시장은 뭐 언론인 출신 아니겠습니까? 우리 뭐 보도 팀장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앵커도 하시고, 뭐 언론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인데, 이렇게 또 이제 언론사를 상대로 고소 고발을 하고, 이런 거는 좀 더더욱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구나 이제 원주시가 이렇게 고소고발, 원주시 정부가 고소고발 진행하는 비용이 사실은 시민 세금이 투입되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평소에는 긴축 재정으로 허리띠를 졸라 매겠다고 강조를 하면서 말이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쓰는 게 과연 적절한 행태인지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아깝다면서 이런 데는 또 거리낌 없이 쓴다는 거야. 기묘한 예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근데 38건은 진짜 많은데 이거 비용이 만만치가 않을 텐데. 물론 뭐 이게 이수 그대로 뭐 취임 말기까지 가진 않겠지만 그런 걸 생각하더라도 굉장히 그러니까 취임 전체 임기를 생각해도 많은 수치인 거잖아요. 페이스가 이거는. 상당하다 이겁니다. 네. 우리가 뭐 저기 뭐 예전에 뭐 박병호 53홈런 페이스 말했듯이 벌써 1년 반 만에 38건이면은 단순 계산하면은 거의 80건 가까이 그쵸. 된다는 네. 거 아니야 임기 말이면은. 그러니까 너무 많은 지금 수치가 있다. 그러니까 너무 쉽게 고소 고발로 대응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 일단 나올 법하고요. 그 돈이 모두 세금으로 쓰이고 있는데 과연 그게 적절한 거냐. 게다가 대부분이 어쨌든 허위 사실로 인한 뭐 명예훼손이나 뭐 이런 측면도 있는 건데 언론을 봤을 때 언론사를 상대로 한 걸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원광수 시장 개인의 명예가 훼손된 걸 가지고 원주시 정부의 공적 돈을 활용해서 공적 자금을 활용해서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 사비로 법적 대응을 해야 되는 거지. 이걸 왜 원주시 돈을 가지고 하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것은 비판의 소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늘 강조하지만 우리 원광수 시장 취임하자마자 예산 3억 원을 들여서 말이죠. 7층에 있던 시장실을 1층으로 옮길 만큼 소통을 강조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보여주기 식으로만 소통을 하는 것은 좀 아쉽다, 실망스럽다. 진정으로 시민들과 대화와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길 많은 시민들이 기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새해는 좀 달라지길 바란다. 저희 거듭 말씀드리지만 잘 모르겠네요. 변화가 없어.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신년을 맞아서 우리 원광수 시장 25개 읍면동을 순방했죠. 시장을 환영하는 읍면동 사무소 직원들의 손피켓이 화제가 됐습니다. 문구가 팬미팅을 지금 방불케 하는데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네. 전등대신 시장님 사진을 달았어요. 빛이 나니까. 대한민국 사면 바다는 동해와 서해, 남해, 시장님 사랑해. 세계 3대 뷰는 오션뷰와 리버뷰, 그리고 시장님 알러뷰. 야, 실제 손피켓에 쓰인 문구입니다. 실제 문구죠. 네, 공무원들이 실제 네. 만들어서 든 문구입니다. 정말 그야말로 형광등 100개를 켜놓은 듯한 아우라. 그 예전에 밈이 아니, 아주 유행했었는데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차라리 이게 더 난 것 같은데요. 이거 들고 서 있는 그 사진이 있는데 네. 아 그게 참 제가 봐도 좀 얼굴이 화끈거리고 좀 민망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들고 있었을 때 어쨌든 뭐 시장님 순방을 하긴 하지만 민원인들도 계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럴 수도 있죠 충분히. 네. 다 봤을 텐데. 그걸 참 어떻게 보셨을지 그분들이. 그러니까 사실 이게 가는 곳마다 말이죠. 경쟁적으로 직원들이 이런 손피켓을 만들었다고 하죠. 원광수 시장은 이게 뭐 어디 올라온 게 아니에요. 다른 시민들이 뭐 제보를 한 게 아닙니다.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사진들을 줄줄이 올렸어요. 네. 자랑스럽게 말이죠. 그래서 이게 다 알려진 겁니다. 심지어 이런 롤링페이퍼도 게시돼 있는데요. 그 롤링페이퍼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주님, 아니 시장님, 부디 저희를 총무과로 보내주세요. 이게 뭐 농담이겠습니다만은. 이런 게 롤링페이퍼에 들어가고 게다가 그게 시장의 SNS에 딱 올라가 있는데 이걸 시민들이 봤을 때 좋게 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뭐 저희가 뭐 진지하게 인사청탁이냐 뭐 이렇게 얘기하려는 거 아닌데 농담으로라도 이런 게 들어가면은 맞아요. 가뜩이나 이런 뭐 피켓 들고 있는 상황에서 엮어서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뭐 충성 경쟁이냐 뭐 이런 생각 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도 원주 MBC가 8일에 보도를 했어요. 공직사회에서는 반응이 엇갈린다고 하죠. 시장에게 잘 보이려고 중간 간부가 시켰을 것이다. 젊은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낸 건데 나쁘게 볼 필요가 없다. 시민들이 안 봤으면 좋겠다. 등등 각양각색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뭐 어떤 분들 많이 궁금해하죠. 이게 자발적으로 한 걸까 아니면 누가 시켜서 한 걸까. 진실은 알 수 없죠. 네. 그러나 어쨌든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둘 다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게 됐든 네. 시켰든 시키지 않았든 이렇게 됐다는 것 자체는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하여간 연초 순방이 어떤 자리입니까? 읍면동 주민들의 이제 건의 사항을 듣고요. 현안을 또 점검하는 나름 또 연례 아주 또 중요한 행사 중 하나입니다. 근데 이런 자리에서 뭔가 공무원들이 이렇게 시장에게
솔직히 말하면 아부하는 듯한 맞죠? 띄워주기 네. 하는 이런 행태를 보인다는 것은 과해 보이죠.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더구나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원광 수시장에서 인사 논란이 연이어 공직사회에서 터져나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충성 경쟁으로 비칠 우려가 있는 모습이 나온다는 것 자체에 시민들은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2024년을 저희가 살고 있다라는 말씀 거듭 반복하는데 여전히 구시대적 행태가 나오는 게 씁쓸하기만 합니다. 네. 근데 뭐 어떻게- 이것도 역시 일관적이에요. 맞아요. 아주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네네. 그동안의 시장 행보를 봤을 때. 그리고 아까 저희가 전해드린 소식과 뭔가 이렇게 결이 맞는 것 같아요. 역전 재판과 함께.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듣기 좋은 소리는 굉장히 계속 듣고 그렇죠. 싶어 하고, 네. 또 듣기 싫은 소리를 하는 곳에서는 또 구독 취소로 응수를 하는 듯한 모양새도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참 이 모습을 저는 약간 제가 어릴 때 봤던 삼국지나 삼국지요? 네. 이런 곳에서 자주 보던 풍경이라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 말로가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여쭙지 않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시장님 늘 한결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이제 국인 씨가 꼽아온 소식인데 이것은 사실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이제 익명으로 이야기를 보내주셨잖아요. 네네. 시설관리공단의 훌륭한 정책을 칭찬합니다. 맞아요. 라는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마침 거기에 이제 피드백에 가까운 소식이 또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때도 뭐 내용으로는 전해드렸지만 원주시 시설관리공단이 환경미화원들에게 설 연휴 중간인 11일 일요일을 근무일로 제시해서 노조가 반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가 연휴였어요. 그런데 보통은 연휴를 좀 쭉 쉬게 하고 월요일에 나와서 이제 마지막 연휴 마지막에 뭐 그때 출근을 시키는 건 뭐 이해가 돼. 그쵸. 근데 애매하게 왜 일요일에 출근시키냐? 연휴 끝나기 딱 전날에. 그러니까 연휴가 끝나기 전날이죠. 어떻게 보면은. 네네. 그러니까 요게 애매한 거 아니냐? 이런 정책이 과연 타당하냐? 노동자의 좀 이제 권익을 좀 침해하는 거 아니냐? 좀 쉴 권리를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노조가 실제로 이제 공식적으로 반발을 했죠. 네, 이 관련해서 원주 MBC가 2월 2일, 2월 5일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그리고 원주 투데이에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가로청소환경미화원 정인탁 씨도 기고를 했습니다. 이번 뭐 민주노총에서 아마 여기 이제 저 뭐 위원장 같은 일도 하시고 네네. 이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 일의 핵심은 뭐 저희도 방금 얘기하긴 했지만 연휴 중간일의 근무 일정을 정한 것이 문제인데요. 이런 게 2020년 7월 공단 설립 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동안은 그래도 이제 연휴 마지막 날에 쉬게 나오는 걸로 했나 봐요. 애매하게 이렇게 하지 않고. 네, 뭐 그동안 7번의 명절 연휴가 있었는데 뭐 연휴 첫날에 하는 경우도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연휴 마지막 날에 근무를 했는데 끝과 끝에 했다는 거죠. 네네. 근데 이렇게 연휴 중간일에 근무 일정을 정한 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현재 진행 중인 2024년, 2026년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네네. 원주시 생활폐기물 수집 용역 가업 지시서에 보면은 휴일 운영에 관해서는 계약 기간 중 휴일은 매년 1월 1일, 설 당일, 설 다음 날, 근로자의 날, 추석 당일, 추석 다음 날 매주 일요일로 하며라고 명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저 과업 지시서에 따르면은 그러니까 명절 다음 날 또는 이제 일요일은 이제 휴일을 보장해 줘야 된다라는 네네. 거죠. 규정에 의하면은. 그래서 최소한 명절 다음 날이자 일요일 이때가 11일이 이렇게 명절 설 당일 다음 날이자 일요일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때는 최소한의 휴식을 보장해 줘야 하는데 유독 공단만이 근무를 배치한 것이죠. 그러니까 원주시에 있는 다른 이제 공공 관련해서 거기 일하는 노동자들은 대부분은 이때 쉴 텐데 그쵸. 유독 공단만 여기 나와서 일을 하겠다. 네. 뭐 이런 식의 이제 보도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원주시 시설관리공단은 원주 MBC와의 인터뷰에서 이날 이렇게 정하게 된 거는 사전 수요 조사와 미화원들의 자율적 참여를 통해 결정됐다고. 늘 뭐 자율적인 걸 강조를 하시죠. 네. 네, 사측은 네. 비슷한 해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내용에 대해서 정인탁 씨가 기고한 그 글에서는 어쨌든 환경 노동자들이 굉장히 큰 반발이 일어났다. 이런 것을 보면은 과연 이 공단의 이런 해명이 적합한 것이었을지도 좀 의문이 들기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은 뭐 사실 이게 노사 대립이 또 곧잘 일어나던 곳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지금 항상 문제가 계속 터지고 있잖아요. 여기 뭐 저희 측근 보훈 인사 논란할 때도 여기 이사장 임명과 관련해서도 뭐 보훈 인사 아니냐라는 논란이 제기됐.
인정했던 곳이기도 하고 그 전에 이제 전임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뭐 갑자기 돌연 이게 해임을 하게 되는 네네. 뭐 일도 있고 그 과정도 매끄럽지가 않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문제가 많이 터지는 곳인데 이번에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노동자의 또 처우와 관련해서도 뭐 논란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도 경향성이 읽힙니다. 네. 그리고 추가로 원주시설관리공단 노조가 환경미화원 부당 해고 과정에서 드러난 인사징계 제도의 개선도 요구를 했습니다. 환경미화원 부당 해고 요거는 뭐 저희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소위 말해서 그 지역의 축제위원장을 맡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 축제가 실제로 열리지도 않았고 게다가 이게 이제 보수를 받는 것도 아니었고 축제위원장을 네네. 하면서 그런 상황이었는데 겸직을 했다. 축제위원장을 맡아서 그래서 이 환경미화원을 직위 해제하고 해임을 했다가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또 1심 법원에서까지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서 지금은 이제 복직을 한 바로 그 사건을 말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인사 징계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부분에서 2월 1일 원주 MBC 보도에 따르면 노조는 징계 절차와 관련해 징계위원회 개최 일주일 전 조합원과 조합의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이때 이거 너무 갑작스럽게 통보했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네네. 이걸 요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징계위원회는 노동조합이 추천한 변호사 또는 노무사를 포함하는 등의 내용을 단체 협약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징계위원회에 이제 노동자의 좀 관점이 반영될 수 있는 아마 지금은 좀 사측에 유리한 지금 구성으로 돼 있겠죠 아마 징계위원회가 네. 그렇기 때문에 노조가 이런 요구를 하는 것 같고 하여간 이게 어쨌든 1심 법원까지 이렇게 부당해고라는 판단을 내놓은 걸 보면은 분명히 이거에 대해서 담당 이제 한 뭐 직원들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당연히 그 제도 개선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니까 그쵸. 뭐 노조의 이런 네. 주장은 당연한 뭐 수순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시설관리공단은 탄생할 때부터 말이 많았고 네. 그 이후에 지금 뭐 한 이제 5년 차죠? 5년 그쵸. 차로 접어들고 네. 있는 상황에서도 계속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연휴 근무마저도 참 입방아에 오른다는 거. 네. 참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다음은 또 제 모교 얘기군요. 네. 좋은 소식은 아니에요. 맞아요. 상지대와 한라대가 올해 2학기부터 1년 동안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건데 네. 못하게 됐다. 왜죠? 교육부가 7일 발표한 교육국제화 역량 인증 대학 및 유학생 유치 관리 실태조사 결과에서 비자 발급 제한 대학 20개 교회, 요 상지대와 한라대가 포함됐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교육부가 발표한 거에 이제 포함이 됐다. 한마디로 뭔가 여기들은 유학생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까 너네 이제 앞으로 비자 발급 안 해줄 거다. 네네. 이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상지대는 어학연수 과정, 한라대는 학위 과정과 어학연수 과정에서 비자 발급 제한 대학에 포함됐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말하면 이제 교육부가 인증한 대학 중에서 이제 비자 발급을 안 하겠다는 건데 그쵸. 두 가지 네. 트랙이 있는 건데 하나가 학위 과정과 이제 또 하나가 어학 연수 과정인데 한라대는 이 둘 다에서 지금 페널티를 먹은 거고 네네. 상지대는 어학 연수 과정만 먹었기 때문에 그래도 학위는 뽑을 수가 있는 상황이다. 그쵸. 볼수 네.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아예 못 받는 건 아니에요. 상지대는. 상지대네. 한라대는 네. 다 못 받을 수도 있는데 네.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 이렇게 비자 발급이 하나 제한되기 시작하면 또 엄격하게 지금 감시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맞아요. 네.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다 유학생 받기가 그런 평가가 나오는 거죠. 네. 이 조사는 교육부와 법무부가 이제 매년 같이 실시하는 것인데요. 이제 교육국제화 역량 인증제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직접 신청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 중에 신청한 대학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서 그 해당 기준을 통과하면 인증 대학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해서 이거는 조금 더 비자 심사를 할 때 유학생 그 기준을 좀 완화해 준다든지 그리고 유학 온 학생들이 일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것도 어느 정도 제한이 있나 봐요. 취업 활동 제한이 있죠, 당연히. 네네. 네. 그런 주중 시간제 취업 활동 허가 시간을 뭐 5시간 조금 더 부여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주중? 네네. 주중 5시간? 네. 그래서 아마 뭐 어느 정도 기준 시간이 있는데 거기에 좀 더 추가로 이제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그겁니다. 그냥 이제 뭐 비자 발급을 받아서 외국인 유학생을 데려올 수 있지만 여기 이제 정부에서 운영하는 교육 국제화 역량 인증제를 신청하게 될 경우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하여간 이렇게 따라오기 때문에 네네. 대학들이 이걸 많이 신청하게 됐던 거고 지금 발표된 거는 이 인증제에 참여한 대학이 페널티를 먹었다는 겁니다. 아, 네. 그 인증제에 그 참여하는 대학 외에도 혹시 뭐 외국인 유학생이 1명 이상 재학 중인 모든 대학
대학을 그래요? 대상으로 하는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를 이게 인증제와 같이 실시를 해요. 그러면은 매년. 이거는 네. 외국인 유학생을 어쨌든 한 명이라도 있는 대학은 이 페널티를 다 먹을 수가 있는 그쵸, 건가요? 네네. 그럼 이거 그러니까 강력한 통제네. 어떻게 보면 유학생이 있는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는 이 유학생 유치 관리 실태조사가 이루어지는데 근데 이게 따로 또 너네 우리는 좀 더 인센티브를 받고 싶습니다라고 신청하는 대학 중에 그 기준을 넘으면은 교육국제화 역량 인증 대학으로서 인증을 해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일단은 관리 실태조사는 무조건 다 해당이 되는 거고 네. 자, 그 관리에서 이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오히려 페널티를 먹고 따로 신청을 해서 이게 어느 정도 더 좋은 기준을 마련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인 그러니까 거죠. 한마디로 어쨌든 지금 인증 대학도 박탈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1년은 정지 먹은 거 아니에요? 그쵸, 네네. 이런 여러모로 어려운 과정에 놓여 있다. 뭐 실태 조사 보면은 뭐 지금 불법 체류율, 뭐 등록금 부담률, 공인 언어 능력, 뭐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율 이런 기준들을 이제 충족했냐 안 했냐를 이제 네네. 봤다는 것 같은데. 하여간 뭐 이게 그렇습니다. 지방 대학들은 지금 뭐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뭐 사활을 걸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 학생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정부도 그렇고 이런 어쨌든 뭔가 이제 외국인 노동자도 그렇고 유학생이나 이런 비자 관리에 대해서 엄격하게 하겠다는 또 뜻을 내비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책적 수순에 따른 또 결과가 또 뭐 나타난 게 아닌가 네네. 싶기도 하고요. 뭐 원래부터 뭐 이런 정책을 해왔겠습니다만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네, 원주권 지역 대학들이 더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약간. 네네. 네, 근데 뭐 모르겠습니다. 상지대는 뭐 좋은 소식이 안 들려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타격이 있을 거예요. 맞아요. 분명히 네. 외국인 유학생들을 통해서 지역 대학이 그래도 계속 그나마 버텨왔던 측면도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사실 그게 임시 방편인 측면도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현실적인 외국인 유학생을 네. 통해서 이게 지금 이어온 게 뭔가 이렇게 정말 커리큘럼이나 이런 거를 정말 내실을 강화해가지고 지금까지 어쨌든 유학생을 유치하고 막 이래왔던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든 그냥 한국에 오고 싶어하는 유학생들을 대거 유치를 해가지고 대학 입장에서는 그거를 통한 뭐 등록금 수익이나 이런 걸 네네. 노리고 해왔던 측면도 있는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런 일이 터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고요. 하여간 지방대 정책과도 이거는 맞물려 있는 문제인 것 같아서 뭐 그런 의미로 뽑아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리고 또 이게 어학연수 과정에서 제한을 받았다는 게 저는 조금 더 타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학부에서 그 유학생이 오는 것과 이게 비교를 해보면은 그래도 어학연수로 오는 게 조금 더 진입 장벽이 낮거든요. 뭐 저희도 저희 학과도 이렇게 프랑스나 아니면 이렇게 지역에 가는 학생들의 비율을 보면은 학부로 교환 학생을 가는 비율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 뭐 단기로 6개월이나 아니면 짧게 뭐 1년 동안 해서 어학원으로 통해서 잠깐 갔다 오는 경우가 많았었지. 근데 그런 걸 바꿔서 생각해 보면은 한국으로 오는 학생들도 그런 비율이 많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어학연수 과정에서 비자 발급 제한이 됐다라는 것조차도 또 큰 타격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들을 많이 유치하려고는 생각을 하지만 그리고 뭐 이게 관리는 잘 안 돼요. 또 다른 네네. 측면에서 보면 하여간 뭐 한신대가 그 뭐 유학생 납치 출국 논란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갑자기 네. 뭐 어디 가야 된다 이러고 버스에 다 실더니 여러분들 사실 출국하셔야 됩니다 이제 막 이래가지고 공항 다 와가지고 뭐 이래가지고 한신대 총장이 막 사과도 하고 이런 일도 있었는데 근데 아이러니하게 그 한신대도 이 비자 발급 제한 대학에 포함이 됐죠. 됐었죠. 하여간 유학생 관리를 제대로 못 하고 있다. 많은 지방 대학들이 이렇게 유치를 하는 데는 많이 공을 들이고 있지만은 뭐 이런 발표 나오는 거 보기만 하더라도 언제든지 이런 일은 생길 수 있고 지방대 정책이 하여간 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가운데서 외국인 유학생 정책이나 이런 것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네네. 생각을 거듭하게 됩니다. 원주 통신이었어요. 함께 알면 더 좋은 원주의 생활 정보 대신 전해드립니다. 대신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세 가지 사업을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 직업교육훈련생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는 이제 경력 단절 여성들을 위한 이제 기관이죠, 대표적인. 여성 직업 능력 개발과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는데요. 3월 15일부터 6월 11일까지 4개의 과정을 운영합니다. 가사관리 스마트 정리 수납 전문가 양성 과정이 하나 있고요.
디지털 AI, 그러니까 뭐 챗 GPT 같은 거 말하는 것 같아요. 3D 융합형 교육 전문가 양성 과정이고요. 오피스 행정 사무원 양성 과정이고요. 맞춤 급식 조리사 양성 과정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3월 14일 목요일까지 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을 하면 되는데 이 센터는 저기 서원대로 383 한신프라자 2층에 있는데 이게 저기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인가요? 네네. 거기 건물에 있는 거잖아요. 저기 원주의료원 근처에 그쪽으로 가셔서 이제 직접 방문 신청하시면 된다. 하여간 뭐 원주에도 이렇게 경력 단절 여성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재취업하기가 참 어려운 현실이에요, 한국 사회가. 맞아요. 그렇죠? 네. 그나마 뭐 이것도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이런 프로그램에 좀 도움을 받아서 좀 재취업에 성공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제 보면은 수료생들에게 뭐 유관기관 또 일자리 협력망 네트워크와 연계해서 취업 창업 또 사후 관리를 지원한다고 하니까 여러모로 참여하시면은 생각지도 못한 또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관심 갖고 좀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요즘에야 워낙 유튜브나 이런 것들도 많기 때문에 그리고 뭐 온라인 뭐 교실이나 이런 것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들을 수 있는 반면에 그것이 결국 내 일자리로 연결되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런 프로그램을 통하면은 어쨌든 유관기관이나 이런 일자리 협력망 네트워크가 바로 연결되는 그 후속 과정이 있기 때문에 또 그렇죠.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정보 제공을 또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네네.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겨울에 또 필요한 사업이군요. 네, 이제 겨울이 거의 다 끝나긴 한데요. 네,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원주시 정부가 대기오염 물질 저감 효과가 크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표시가스 소비량 70kW 이하 콘덴싱 가스 보일러로 환경표지 인증받은 제품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친환경 제품을 이제 설치비를 지원하는 거죠? 그렇죠. 한마디로. 네, 올해 한 대당 설치비 60만 원을 지원하고요. 총 55대를 대상으로 합니다. 55대. 많진 않아요, 솔직히. 맞아요. 55가구 정도면 60만 보일러 하나에 얼마예요? 근데 한 대? 근데 저희 거 교체할 때가 한 50, 그때는 50만 원 조금 넘게 언제 들었었거든요. 한 2년 전? 네. 그럼 보통 한 5, 60만 원대라고? 아마 볼 수 네. 있군요. 근데 뭐 아마 이런 친환경 보일러는 그거보단 조금 더 가격이 자부담이 좀 나가긴 있겠죠. 해가지고 네. 그렇죠. 이 사업이 어쨌든 뭐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 대상이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 가족 등 저소득층 혹은 취약계층이 대상이고요. 올해는 중위소득 70% 이하인 두 자녀 이상 가구와 사회복지시설도 좀 신규로 포함이 됐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게 지금 대폭 축소됐어요, 이 사업이. 네네. 정부가 이게 원래 국비 좀 받아서 아마 하는 걸 텐데 긴축 재정 때문에 사업 거의 뭐 칼질 다 했거든요. 그래서 일반 가정에 원래 엄청 많았어요, 이게. 맞아요. 제가 알기로 2,000 거의 대를 지원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2,000대 이상을. 저도 그래서 이걸 몇 년 전에 계속 봐왔던 사업이어서 이번에 또 하는구나라고 봤는데 이게 그 대상 가구가 너무 적은 그렇죠. 거예요. 일반 네. 가정이 빠졌기 때문에 네. 사실상 이제 취약계층, 저소득층 중심의 정책으로 지금 좀 후퇴를 했다. 네네.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래도 뭐 여전히 필요한 분들 계실 테니까 네. 관심 갖고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온라인 우편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하고요. 55대가 다 지원할 때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수가 지원될 많지 때까지. 않아서 네. 네, 아마 빨리 신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은 또 이걸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요. 네네. 이런 걸 잘 알려줘야 돼요. 그렇죠.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이런 데서 대상이 될 만한 분들을 잘 발굴을 해서 알려줘야 되는데 그러면 또 거기 인력 문제도 있고 이러니까 또 복잡해지긴 합니다. 하여간 이런 거 필요하신 분들한테 적재적소로 좀 들어갈 수 있기를 좀 바라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마지막으로는 LH가 사회적 기업을 위한 공간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남원주 역세권 행복주택과 원주 태장 8 행복주택 단지가 이제 대상인데 남원주 역세권은 면적이 54.14제곱미터고 이 태장동은 86.69제곱미터예요. 네네. 여기 이제 임대료를 면제해 주는 겁니다. 관리비는 내야 된다고요. 2년 단위로 이제 계약을 해서 최대 10년 이내까지 이제 사용이 가능하다. 갱신이 되면은 대신 이제 사회적 기업 자격을 계속 이제 유지를 해야겠죠. 대상이 그렇거든요. 사회적 기업, 예비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이분들은 이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인들은. 네네. 그래서 요게 이제 유지가 돼야 돼요. 이 인증이. 요게 이제 인증이 풀리면은 같이 풀리는 겁니다. 이 임대된 것도. 네. 그러니까 잘 유지를 해야 된다. 뭐 예비 사회적 기업도 3년 이제 그 기간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네. 그 안에 인증으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만약에 그렇죠. 그 받으려면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게 임대 중에도 인증이 풀리면 안 될 거예요. 계속 유지가 돼야 됩니다. 네네. 갱신할 때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단 이제 아무거나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 단지 내에 있는 상가와 영업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업종은 입점이 제한됩니다. 대표적으로는 뭐 편의점, 빵집, 식당, 카페 같은 주로 이제 요식업 분야가 네네. 여기에 좀 해당이 된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주 금요일 23일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LH 강원지역본부 주거복집사업 1팀으로 방문 우편 신청하면 되는데요. 방문하실 때는 주의하실 게 이게 춘천에 있습니다. 네. 춘천까지 가실 각오를 해야 됩니다. 사업계획서와 사업 실적 뭐 이런 거를 문서로 또 작성을 해서 첨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꽤 공을 좀 들일 필요도 네네.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네. 면밀하게 판단을 해서 이게 그 그렇죠. 업종이 맞냐 이런 걸 아무나 봐야 다 되기 뽑을 수는 때문에 없다 네. 이런 거죠. 심사를 거쳐서 입주 대상 기업을 선정한다고 하니까요. 한번 필요하신 분들은 잘 한번 살펴보시고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다. 저희도 예비 사회적 기업인데 네. 와, 생각도 없으시면서 괜히 던지지 마세요. 뭐, 저희도 뭐 네. 업종에 걸리는 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하시던가요? 뭐 하실 생각도 없으시면서 말만 그렇게 또 하십니까? 남원지역 사건까지 안 가실 거잖아요. 대장도까지 가실 겁니까? 그냥 필요하신 분들은 가시면 된다라는 네네. 말씀 드려보고요. 하여간 이렇게 세 가지 정책 사업 또 소개해드렸습니다. 대신 저여드립니다였어요. 내일은 탄광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우리 알면서도 외면하는 이제 폐광 지역 문제부터 해가지고 광산 노동자의 처우, 사북 항쟁 명예 회복까지 총망라해서 이제 강원에 그야말로 이제 탄광 살을 뭐 좀 아무튼 다뤄볼 수는 있을 것 네네. 같습니다. 얼마나 깊이가 있을지는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강원 도민일보의 사실상 탄광 전문 기자 호정이와 또 함께하기 네네. 때문에 내일은 극각 공놀이가 아닌 주제로 오랜만에 좀 처음 아닌가 거의? 그쵸, 처음이죠. 가끔 네. 이벤트성으로 한 거 말고는 그게 뭔데 코너로 또 찾아뵐 예정이니까요. 나름 또 재밌습니다. 탄광 얘기 뭐 이게 좀 지루한 얘기 아니냐 하실 수도 있지만 또 호정이가 또 재밌게 또 풀어줄 예정이니까요. 네. 전문가로서의 면모를 처음 봤습니다. 저는. 그래요? 재밌게 하여간 뭐 풀어줬다. 네. 썰을 많이 풀어줬고요. 오늘 109회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은재 조gin이었습니다. 또 안녕. 안녕.